네, 그럼 오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키셔츠 새로운 거 입고 왔는데. 이뻐요. 네. 저희가 1편에서는 일단은 캐릭터 소개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나킨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 1, 2, 3편의 주인공, 그리고 이제 파드메라는 여성, 두 사람의 이제 운명적인 만남 포함해가지고 나부 행성이라는 이제 파드메 여왕이 살고 있는 행성의 이제 그 제국에 지금은 제국은 아닙니다만 무역 연합에 일단은 공격을 받았다가 이제 아나킨의 활약으로 약간 황당하지만 어쨌든 그 위협을 물리쳤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1편이 끝났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3부작은 주제가 다 들으시죠? 목소리 크게 하시죠. 1, 2, 3편의 주제는 이제 아나킨이라는 캐릭터,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총망을 받고 이제 제다이로서의 자질을 많이 이제 드러냈었던 그 꼬마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제다이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길로 빠져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다스베이더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 5, 6편에서는 이제 또 반대죠.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다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편에서는 조금 다운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2편은 제목이 Attack of the Clones입니다. 이제 클론 아미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1편에서는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로봇, 무조건 지시에 따라서 이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인데, 그러다 보니 로봇이다 보니 융통성이 조금 없죠. 이제 2편부터는 인간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론 아미, 클로닝을 통해 가지고 복제한 복제 인간들이 이제 생체학적으로 인간이지만 그 이제 말하는 조작을 해서 스스로 주관적인 사고 못하게 하고 오로지 명령만 따르는 그런 기계 인간들을 만들어냈죠. 이제 그 군대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 등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팔파틴 의원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지, 물론 지금은 수상이죠. 수상이 됐죠. 자, 1편이 끝나고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킨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unrest, 지금 unrest 하면 이제 혼란이라는 뜻이거든요. rest가 아닌 상태, 평온롭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갈락틱 세네트, 지금 우주의회가 지금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수천 개의 솔라 시스템, 태양계 시스템에 속한 행성들이 우리 분리하겠다.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Leave the Republic, 우리 공화국 더 이상 안 하겠다. 우리 독자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죠. Separatist movement. 일단 고대 철학가들은 어떻게 그 선과 악을 설명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선은 통합을 향해서 가는 게 이제 선이고요. 분열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 악이다. 원천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 빛에 가까워지는 것이 곧 선이고 멀어지는 것이 이제 악이다라고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하나였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분열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세퍼티스트 무브먼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제다이 나이트,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사회의 기둥, 구조가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는 기둥인데, 이제 그들의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수백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다이들로서도 이제 벅찬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제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죠. 나중에 알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 팔파틴 수상이 배후에서 배후 공작을 하는 거죠. 이 분리주의자들을 사실은 다 그 팔파틴 수상이 지금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을 일으켜라. 이 2편의 주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혼란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도 자기가 말하는 자작극 이런 걸 이용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건 뭐 역사에 기록된 거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안감, 위기 이런 걸 조성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도 여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는 평화롭게 살았지만은 Army of the Republic, 우리 공화국의 정식 군대를 창설해야 되겠다. 진짜 군대, 정식 군대. 이것도 다 팔파틴 수상에 획책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어야 해. 나에게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다이들은 지금 2편에서는 그거 속아 넘어가죠. 네. 그 제다이들도 다 찬성하거든요. 우리들만 힘으로는 이거 평화 질서 유지하기 힘듭니다. 라고 해서. 자, 그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자,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는 세네트 아미달라인데,
근데 아미달라 여왕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거긴 여왕이 임기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끝나고 이제는 그냥 국회의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관련해서 이제 의회에서 회의하기 위해서 일단 저기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왔는데 테러리스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아미달라는 아니고 아미달라 더블이에요. 아미달라 똑같이 생긴 사람, 디코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팔파틴 수상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진짜 파디메죠. 이제 몸종으로 이제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러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다이다는 곧바로 찾아가죠. 지금 나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었다. 이거는 지금 그런데 아미달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카운트 두쿠라는 캐릭터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마법사거든요, 일종의. 이 사람도 원래 제다이 출신인데 이제 제다이의 길에서 벗어나서 약간 삿된 길로 빠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카운트 두쿠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목을 한 거예요. 뭐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틀림없다. 나를 제거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다이 단 원로들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 윈두가 이러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는 평화를 수호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군인은 아니다. 군인은 예를 들어서 뭔가 다 때려 부시고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하는 평화 유지군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기둥, 마크베시오 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 이 기둥이라는 건 제다이가 기둥이죠. 이 기둥이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신성한 여성성, 그래서 불가침의 원칙, Non-Aggression Principle.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괜히 해코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역삼각형 파란색으로 그렇게 여성성을 의미하는 심볼로 표시가 됐고, 저게 이제 삼각형 거꾸로 된 게 이제 물의 심볼, 연금술에서 물의 심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Sacred Masculine, 신성한 남성성의 원리. 이것은 뭐냐면 자기 방어의 원칙이에요. 남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할 권리가 있다. 말하자면 정당 방어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정당 방어가 장당 방어 하면 잡혀가죠. 선생님은 잘못된 게 있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이것은 불의 속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둥이 하나만 있으면 건물 무너지겠죠. 두 개가 있어야지 균형을 잡아요. 이 두 가지, 신성한 여성성과 신성한 남성성,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균형 잡힌 인간이 되어야지 주권을 가진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개의 기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둘 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둘 다 온전하게 갖추고 있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균형에서 벗어날 때 아나킨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회의를 하는데 여기다가 얘기하죠. 다크사이드는 모든 것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다크사이드는 말 그대로 어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야라는 것은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운트 두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설마요. 여사님, 카운트 두쿠도 한때는 제다이였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은 좀 말하자면 독실한 제다이도 아니지만은 그럴 죽일 사람 뭐 암살 시도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도 굉장히 마스터 제다이 원로이지만은 다크사이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좀 설마 그런 데서도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랑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죽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다이단에서 자, 그럼 아미달라 의원이 여기 지금 수도에 와 있는 동안에 보디가드를 붙여주죠. 그래서 마침 오비완과 아미달라 친분이 있는 오비완과 아나킨이 이제 보디가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나킨이 이제 드디어 제다이 수업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 20대 정도 된 것 같죠. 오비완은 수염을 기르고 좀 멋있어졌고 아나킨 이제 머리 꽁지 있습니다. 이제 아직 제자이기 때문에. 자, 감정의 통용.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자 뱅크스도 이제 같이 아미달라 의원이랑 동행해가지고 수도에 왔어요. 말하면 보좌관 비슷한 역할이죠. 근데 이제 아나킨이 지금
그 가장 지금 못하는 것이 지금 감정 통제를 가장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막 부정적으로 조금 안 좋은 거를 막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이러거든요. 그녀와 헤어진 후 매일 그녀에 대한 생각을 했어. 하루도 안 빼고.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과장한 거죠. 근데 나에 대해 완전히 잊은 것 같다. 왜냐면 인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파드메가 엄청나게 반겨줄 줄 알았더니 그냥 시큰둥해요. 그냥 그래 잘 있었어? 뭐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막 괴로워하는 거죠. 완전 잊어버린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이제 자기 학대에 비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비완이 와서 하죠.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지 마.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대 해석하고 있죠. 내 생각 항상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알아차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나킨이 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반면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루크 스카이워커는 그걸 잘해요. 그 두 사람을 갈라놓는 요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포커싱 언더 네게티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려는 성향. 그것이 이제 바로 다크사이드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좋은 면을 봐야 되는데, 물론 안 좋은 면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좋은 면, 좋은 면 다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쪽에 집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두 제자애가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서 파드메 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요즘은 잠을 못 자요. 감정의 동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 걱정은 결국 그 두려움이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1편에서 봤듯이 걱정 또는 두려움은 분노, 증오, 고통, 다크사이드로 이기게 된다. 이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인지하고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지 계속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사실 소식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어머니랑 헤어진 지 한 10여 년이 지났겠죠. 모르겠어요. 계속 어머니가 꿈에 나와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알아차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모르겠다. 그리고 계속 꿈에 나온다. Keep dreaming. 여기 이제 아스트랄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공부,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겉으로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의 배후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이제 아스트랄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시험장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허상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인지하게 되고 그런 것도 부릴 수 있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마법사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느냐 아니면 똑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 아스트랄계 시험 위험에 빠진 거예요. 계속 거기서 꿈, 상상의 산물 이런 것들이 계속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 빠지면. 지금 아나킨이 약간 그런 조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아스트랄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아니겠지만 파드메가 꿈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녀 곁에 있으면 마치 취한 것 같아요. 여기 intoxicated라는 걸 썼는데 이제 이게 취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한 것도 intoxicated라고 써요. 근데 이 toxic, 독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환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에 지금 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또 곧바로 이제 이게 스승의 역할이죠. 바로 나와주죠.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옳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막 허상, 상상, 환상의 삶일 수도 있거든요. 허상의 삶은 앞에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생각이 너를 배신할 수도 있다. 현실을 보려고 해야지 네가 자꾸 막 보고 싶어하는 것만 머릿속에서 떠올려내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타로 카드가 나오는데요. 타로 카드 중에서 Queen of Swords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제 타로 카드 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타로 카드에 이제 4개 수트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4개 수트가 전부 다 그 4대 원소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는 불, 컵은 물. 그 다음에 이제 검이 있어요. 소드. 소드가 이제 에어입니다. 에어. 그래서 이제 에어라는 것은 정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또는 이제 코인, 뭐 펜타클, 그거는 흙. 자, 그래서 그 소드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정신이랑 관련된 건데 그 정신, 그러니까 에어의 여왕을 보면은 좀 약간 끔찍하죠. 자, 잘 보이세요? 여왕이 한쪽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어떤 남자의 머리를 들고 있어요. 모가지 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신이 예를 들어서 막 허상에 빠진 그런 정상을 탁 쳐버렸다는 뜻이에요. 허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토트 타로고 가운데가 헤르메스 타로, 오른쪽이 이제 골든돈 타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라이더 웨이트 타로에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고 이게 조금 더 에소테릭, 좀 신비주의 그쪽에서 가까운 타로 덱이거든요. 그러니까 잡념으로 가득 찬, 허상으로 가득 찬 머리를 잘라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너 제다일의 길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으니 잊어서는 안 돼. 그건 쉽게 깨어버릴 수 없는 다짐이야. 자, 진리의 길에서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실수. 이건 부처님이 한 말인데요. 진리의 이른 길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작하지 않는 것. 즉 내가 영적 성장의 길, 영웅으로의 길, 제다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일단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니시에이트, 옛날 뭐 미스터리 스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입문자를 이니시에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니시에이트가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자. 일단 걷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게 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실수고, 그 두 번째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 끝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닭살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스트랄계 조금 맛을 보고, 뭐 초능력이 뭐 이런 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거 신기하고 내가 이걸 쓰면 다른 사람들 위에 불린하고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닭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게 그 첫째와 둘째 사이에 우선순위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뭐요? 우선순위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동등하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죠. 네.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말하자면 목적의식도 없고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긴 텍스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한 번 태어난 자, 두 번 태어난 자. 두 번 태어난다는 뭐냐면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영혼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부활, 그래서 종교에서 등장하는 부활의 개념이 다 그걸 의미해요. 부활, 새로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상태에서 어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즉 영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반 태어난 자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태어나는 길로 가다가 이제 중도에 하차하는 거예요. 중도에 하차하는 거. 삿땡기로 빠지는 거. 특히 이런 영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헌신이란, 지금 오비완이 이제 헌신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절대의 길에 헌신하기로 하는 것.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책에서 이제 본 헌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적어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갔어요. 산속에 있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찾아오고 다음날 또 찾아왔는데 3일째 돼서야 비로소 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젊은이를 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 한 깊은 데 이르자 젊은이의 머리를 쳐박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계속 강제를 하는 거예요. 물고문을 해요. 물속으로 쳐박았다. 발버둥을 쳤지만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바로 죽기 일보 직전 드디어 꺼내죠. 그러고 나서 현자가 물어봅니다. 이복의 젊은이, 물속에 있었을 때 자네가 가장 바랬던 게 뭔가? 공기입니다. 공기. 아니 뭐 부쾌락, 권력, 사랑 이런 건 원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젊은이가 또 대답하죠. 아니요, 제가 원했던 건 오로지 공기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다면은 마치 그 물속에서 공기를 구했던 것처럼 공기를 발망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유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헌신의 개념이에요. 좀 힘들죠? 하지만 제 딸의 길로 들어선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맥스 하인델이라는 그 로시크루션 코스모 컨셉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계속 대화를 해요.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 파드맨도 정치인이라는 사실이야.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정치는 원래 무턱대고 신뢰하면 안 된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오비완이. 그런데 이제 아나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드맨은, 실제로 파드맨은 다른 정치인과 다르긴 해요.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나킨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게 봐요. 다른 의원들과는 달라요. 설마 파드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정치인을 뭐 부탁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파드맨은 다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오비완이 계속 얘기하죠. 내 경험상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호하는 사람만 위하는 경향이 있어. 딱 맞죠? 필요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미묘한 측면, 뭐 민주주의 원칙 같은 거 필요에 따라서 무시하기도 해.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이것도 웅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그만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아나킨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귀에 발린 소리, 사창 발린 소리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이러죠. 수상학과는 깨끗한 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수상이 이제 아나킨을 좀 이뻐하거든요. 지금 팔파틴 수상이. 그 이유는 지금 이 아나킨에게 놀라운 재능, 그 제다이로서 굉장히 재능을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예쁘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아나킨은 지금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네, 팔랑귀이기도 하고 현실을 그런 일종의 편견 때문에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팔파틴도 정치인이야. 그 사람이라고 다를 게 없어. 내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영리한 정치인이다. 그 머리가 잔머리 되게 잘 굴리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 의원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야망과 편견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지. 야망이 이제 패션이거든요. 패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열정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여기서 패션이라는 의미는 개인적 야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겼어요. 이 패션에다가 com을 붙이면은 컴패션이겠죠. 이거 패션은 자기 자신, 이기적인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한 야망이고 컴패션이 들어가면 이제 연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com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열정은 컴패션인 거고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이제 패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레주디스. 이거는 말하자면 선입견, 편견 이런 거거든요. 선입견, 그거는 시각장애인이랑 비슷한 거 아시죠? 선입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파티는 그 인간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흑마법사 또는 정치인이 노리는 약점이다. 여기 지금 팔파티는 흑마법사죠. 제가 보기엔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장면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 파드메가 이제 자기 방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어떤 자기에게 와가지고 뱀 같은 걸 풀었나? 하여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나킨과 오비완이 추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미숙한 자의 거만함. 그래서 이제 조종석에는 지금 아나킨이 있는데 막 본캐 비행을 하죠. 그래서 잘난 척 할 시간에 무술을 더 연마했더라면 이제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오비완이. 벌써 의사승처럼 검을 잘 다룰 수 있었을 게다. 이미 그렇지 않나요? 뭔가 되게 거만하죠. 자, 근데 뭐냐면 지금 아나킨이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서 조종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죠. 칼싸움도 되게 잘해요. 하지만 제다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거는 그냥 단순 스킬이고 어쨌든 이해, 깨달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자기 하나 잘한다고 지금 나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상상 속에서 그런 거겠지. 왜냐하면 지금 상상력의 세계에 지금 빠져있는 서상의 세계, 아스트랄계의 세계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가 머리는 두뇌는 뛰어나지만 가슴이 약하다는 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나킨. 다음서 업, 다운 테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갑자기 추격을 하다가 막 수직 하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나킨이 그 떨어지는 거를 즐겨해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수직 하강을 즐기는다는 것은 이건 제 생각에 의식의 하강이라는 뜻이에요. 성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요. 그런 쪽으로 자꾸 끌려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 위로 그러죠. 이제 오비완이 놀라서
자, 그러더니 딱 정지하더니 이거는 또 몸을 날려요. 점프를 해요.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어디는 다 나올 거에 이제 자객을 지금 추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이런 거를 즐긴다. 다운 쪽을 즐긴다. 그래서 이게 쭉 자유낙하를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암살자를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클럽 같은 데로 이제 함정은 아니고 이제 도관에 든 생쥐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클럽 안으로 들어갔어요, 스승님. 막 지금 감정 통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심 가져라. 지금 저 클럽 안으로 뒤에서 다음 설명을 하는데 제다의 덕목은 이제 인내심과 알아차림입니다. 포스를 사용해서 잘 생각해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막 섣불리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들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하라. 지금 자객이 클럽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쫓겨서 무서워서 지금 도망간 거다. 숨은 거다. 숨기 위해서 클럽으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차분히 가서 그냥 검거하면 된다. 이게 날릴 필요 없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은 놓치지 말거라. 자, 이게 뭐냐면 검을 이제 아나킨이 좀 약간 좀 덤벙대다 보니까 검을 자꾸 놓쳐요. 근데 이건 마치 군인이 총을 놓친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건 군대 가면은 총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인의 생명.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검이라는 것은 에어를 상징하고 이제 정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자꾸 정신줄을 놓는다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에도 마인드, 그 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자꾸 놔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 검은 네 생명처럼 다뤄야 해. 내 노력할게요. 그 뒤에 보면 그러다가 또 나오거든요. 자꾸 검을 놓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객을 검거를 했는데 또 누군가 그 자객을 죽이죠. 이제 배우를 캐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제 배우를 알아낼 수가 없고 총알 같은 그것만 이제 증거로 이제 확보를 했어요. 어쨌든 그 상황이 종료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팔파틴 수상이죠. 악의 달콤한 유혹. 드디어 자녀에게도 중요한 임무를 맡겼구먼. 누크신 파드메 의원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겼구먼. 자꾸 막 이 사람을 띄워줘요. 싫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네. 일단 경계해야 할 것. 왜냐면 이 사람은 야망과 편견을 이용하는. 이 사람 보니까 저 아나킨이라는 젊은이가 지금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야망이 클 거다. 세계 최고의 제다이가 되겠다. 뭐 이런 야망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폭마법사의 색치형. 이게 딱 정치인들,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사기꾼들은 다 저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인내한 결실을 맺은 거다. 네. 지금 이제 오비와는 진짜 스승은 너는 인내심이 없어. 계속 관점을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반대죠. 너의 인내심 덕분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킨은 팔파틴 수상에게만 이제 자꾸 끌리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비완하고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다. 제 인내심보다 수상 가깝게서 잘 주도해준 덕분이죠. 네, 오비완의 그런 싫은 말, 스승의 싫은 말보다는 사상자의 말을 좋아해요. 아나킨 자네 스승의 지도 필요 없어. 오비완 그럴 필요 없어. 계속 띄워주죠. 때가 되면 내 스스로의 느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다. 이거는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나킨은 지금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예요. 자기 천부적인 재능만 믿고 지금 날뛰는, 그리고 이제 감정이나 또 통제를 못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뭐 그런 좀 약간 아직 갈 길이 먼 상태거든요. 하지만 아나킨 본인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자네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야. 지금 제다이의 목적은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다이의 목적은 그 사회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야망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자네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제다이 중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네. 틀림없이 최고의 제다이가 될 것이고 마스터 유다보다도 너무 강력한 제다이가 될 것이야. 그래서 원로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아이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즉 천부적인 재능은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말하자면 이제 아나킨은 이제 머리 쪽만 발달돼 있어요. 지금 가슴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재능 때문에 좀 건방져진 듯합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다가 딱 쓴소리를 하죠. 또 요즘 제다이들 아나킨뿐만 아니라 제다이들 사이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너무 자신감에 차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뭐냐, 지나친 자기 확신의 근물이다. 여기서 뭐냐고, 영적 우월감이에요. 내가 이제 뭐 나는 굉장히 영적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우월해. 그런 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제다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넌 재능이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다,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다. 심지어 경험 많은 고참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완, 만약 예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약간 몰피어스죠. 화이곤이었구나. 어쨌든 자네의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으니 포스의 균형을 되찾아올 수 있는 진짜 굉장한 제자가 될 소질이 잠재력이 있으니까 계속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파드메 일행은 여기서 이제 볼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나도 행성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 걸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아나킨이 이제 또 보디가드를 붙여준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나킨이 이제 짐 싸고 있는 동안 이제 대화를 해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어요. 말은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굉장히 두뇌는 뛰어나가지고 뭐 학벌도 좋고 한데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 그죠?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행동은 또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시는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 감정이 다른 것.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계속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이에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컸구나, 에너킴. 한 10살 정도 연상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귀여운 동생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아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오비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짜증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해야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 계속, 이게 인터널 에너지라는 거죠. 생각과 행동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아직 많은 면에서 저는 이미 오비완 능가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착각이에요. 아나킨이 칼싸움을 더 잘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해심, 그 영적인 성숙 이런 것은 부족해요.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고 인내심 이런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다기보다도 그 내면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칼싸움하고 조종하는 건 더 잘합니다. 거의 그 누구보다도 잘하지만은 아직 멀었죠, 사실은. 진정한 제자애가 되기 위해서. 제자애가 되기 위해서 아까 그 두 개의 기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 기준만 지금 뛰어난 상태예요. 저 이제 마스터가 될 준비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자애는 기술적 능력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찬반 재치 예측 불가래요. 지금 막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 하는 거죠. 오비완 욕하는 거죠.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계속 책임전가 변명.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오비완 저는 잘못이다. 힘들겠구나. 그 이상이에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맨날 비판하고, 그죠? 자기 비판하는 걸 싫어해요. 비판을 딱 귀를 막는다는 거죠. 그 사탄 발린 얘기가 아니니까 오비완이 하는 얘기. 제 얘기는 안 듣고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불공평해요. 그 멘토들은 원래 기분 나쁠 정도로 발전을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그 멘토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 멘트, 이게 이제 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도해주는 사람인데 단점에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똑바른 길로 제자에 가기 위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길이 막 쉬운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렵더라도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성장하려 하지 마. 왜냐하면 이게 제자이가 되는 것, 이건 뭐 하룻밤 만에 20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마스터 원로가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 빨리 되려고 지금 성급해요.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마. 지는 길로 가려 하지 마. 나중에 이제 마스터 요다가 루크 스카이워커를 훈련시킬 때 이런 말을 하죠. 다크사이드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루크 스카프 이런 데 질문을 하거든요. 다크사이드가 더 강한가요? 그랬더니 요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크사이드는 다만 더 쉽고 빠르고 매혹적인 차이만 있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 뭐 한방 뭐 그런 걸 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파트면 되게 성숙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비완이 그 이제 탕왕인가 뭐 화살인가 파닥촉 같은 거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를 찾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수도에 있는 어떤 자기 친구 술집 주인이나 뭐 하여튼 뭐 음식점 주인을 찾아갔어요. 저 오른쪽 영화 배우이지만 친구입니다. 팔 막 4개 달려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이 사람 이제 오비완이 자기 그거를 이제 막 그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그 로봇들에게 다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알려지지 않는 그런 회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거든요. 거기까지 친구 얘기하죠. 그 로봇들은 심볼에만 집중한다니까. 즉 표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로봇은 이제 기계적인 마인드, 오로지 지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의 미묘한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로봇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지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보니까 여기에 무슨 미묘한 뭐가 있어서 알아냈거든요. 자네 같은 제다이들은 지식과 지혜를 차이를 잘 알고 있을 거 아닌가. 그 이제 로봇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뭐 심지어 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죠. 컴퓨터, 막 최첨단 컴퓨터는.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알파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식은 knowledge 또는 intellect. intellect는 지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혜는 wisdom 또는 이제 intelligence, 지성.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knowledge는 드로이드, 그 로봇들조차도 소유할 수 있다. knowledge, 그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깊게 이해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지혜, 지성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비완이 얘기하죠. 로봇들이 스스로 생각까지 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중 남아있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게 되면 로봇들의 세상이 되겠지. 그나마 다행이다는 거죠. 인류가 멸종되었겠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론 이 2편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론아미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놈들도 그 한계를 느끼고 이제 로봇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지식만 있기 때문에 그 응용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지성을 조금이나마 가진 클론아미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맨니 피 홀스가 이제 힐링 디바인 아트라는 책에서 지성과 지능의 차이를 설명한 게 나오거든요. 자, 먼저 지성입니다. 인텔리전스. 외부 사물의 속성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왜냐하면 그 지식은 그 외부 사물의 속성이 무엇인지만 아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이거는 이러하다. 자, 근데 이 지성은 이것과 다른 사물과의 맺은 관계, 이것이 나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지성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다과면 지식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자신에게 주는 영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응용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은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다. 거기까지만 아는 건데 지성적인 사람은 A와 B의 관계가 어떻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또 B하고 C는 이런 관계겠구나. 관계를 통해서 좀 이해가 깊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성이 있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마음가짐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지식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약간 변종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못해요. 이 사람은 지식은 하나 가르치면 하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성적인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은 그 원리, 그 관계라는 게 이제 원리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지성인이라는 거죠. 자, 이 지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 사물 간의 그 관계를 계속 경험하고 관찰을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여기 약간 교육제도 개판인데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나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성이 얻어진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지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 알다시피 다 가셨겠지만 주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알도록 그런 머리가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용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반면 이제 지능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IQ,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반면 지능은 정규 교육을 과정을 통해 단단하게 굳어진 지성이라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어요. A는 A다까지만 알아요. B는 B다까지만 알아요. 어떤 문제가 지능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A 그런데 A 프라임이 있어요. A 다시 A 다시가 나오면 해결 못해요. 나는 A만 아니까 사실 A하고 A 다시는 거의 비슷한 건데 자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지식도 많다는 거죠. 네, 잘못된 지식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텔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식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을 구해야 되지만은 그 지식 간의 연관관계를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거 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이제 그 강연에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인데 짧은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분 22초짜리. Now, true intelligence is a concept that I think more people really have to understand. People have equated intelligence with intellect, especially in the Western society. All right? Intellect is not intelligence. Let me say that again. Intellect is not intelligence. Intelligence comprises more than intellect. Intellect is left brain understanding. True intelligence is holistic understanding, with the right brain included in the process. The nurturing, compassionate, creative, and intuitive sides of the consciousness together with the intellectual aspect of the consciousness. And you can see this in the word. Intelligence. All right? Intella is where intellect comes from. Okay? And gens, G-E-N-C-E, comes from the Latin verb generare. Generare means to generate or to create. So it's the creative aspect of the personality or the right brain. So intellect plus creativity, logical thinking plus nurturing and compassion. That's real intelligence, holistic intelligence. And most people in our society are not in holistic intelligence. They're in one form of brain imbalance. 아이고, 갑자기 끝나네. 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무슨 말하자면 창의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어야지 지성이 탄생해요. 그 지식들, 단편적인 지식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문해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있어야지 진정한 지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뇌 쪽은 인텔렉트예요. 인텔렉트, 지능, 즉 IQ, 뭐 연산 능력, 뭐 이런 거, 논리적 사고, 이거는 말하자면 남성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적인 사고 방식이 인투이션, 직관, 그죠? 직관, 창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트루 인텔리전스가 탄생할 수 있다. 네, 둘 다 필요해요. 저쪽만 있어도 안 되고 이쪽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적당한 수준으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화물선에서 이제 나도 행성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제다이단의 삶을 바쳤으니 여러모로 힘들겠구나. 이제 누나가 얘기를 하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 가고 못 하고 말하자면 일종의 수도승 같은 개념이에요. 제다이단이.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제가 누구 사랑하는지 아시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다에게도 사랑이 허용되니 제다이들은 뭐 제가 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다이는 원래 결혼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금기시되어 있지 않니? 제다이들은? 그게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금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집착은 다른 거죠. 어태치먼트라고 표현했어요. 어태치먼트 다 달라붙는다는 뜻이죠. 달라붙어 놓지 않는다. 그게 집착이죠. 역시 말을 잘해요. 인텔렉트는 뛰어나요.
소유도 금지되어 있고요. 개인 사용을도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금욕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제다이가. 하지만 연민, 컴패션이죠. 여기 나오죠. 저는 연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보고 있는데 연민은 제다의 삶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은 장려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누나를 사랑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이제 오비완은 이제 그 화살촉을 가지고 이제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외지에 떨어져 있는 어떤 행성에서 거기서 이렇게 비롯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다이 방문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저렇게 이제 약간 외계인처럼 생긴 그 존재들이 사는 행성인데 알고 보니까 그 10몇 년 동안 클론 아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클론 아미 이제 말 그대로 복제 인간으로 군대.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딴청을 피우면서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비완이. 진보하는 지시이행자입니다. 1편에서 지시이행자는 진짜 로봇이었는데 이제는 인간 로봇이 나오죠. 이게 이제 설명을 하죠. 저 외계인 같이 생긴 녀석이. 클론들은 그 로봇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사고도 어느 정도 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써보면 아시겠지만 로봇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합니다. 지금 보면 얼굴 다 똑같죠? 네. 절대로 토를 다지 않고 지시를 이행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유전자 구조를 조작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원래 호스트, 원래 그 소스에 비해서 훨씬 독립심이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죠? 너무 똑똑하면 이게 막 자기 막 자유를 막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로봇들보다는 낫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너무 똑똑한 국민을 원하지 않죠. 하지만 너무 바보도 원하지 않아요. 회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뭐 그걸 원한다고 하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완전 맞춤형 군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군대. 네.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사실 이 군대를 이제 그 공화국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분리주의자들 문제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마크 패셔스의 또 다른 이제 강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번역 못했습니다만. 그 지시 이행자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The applicators, 이건 applicate는 이제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져보지도 않고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시키는 사람. 시키는 대로 나의 주권, 즉 나의 책임과 권리를 남에게 이제 전가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applicators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well-intentioned but incorrect.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게 잘못된 의도라는 거. 예. 이건 뭐 이게 수용단 예를 들어서 세뇌돼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애국심을 가지고 잘못 삐뚤어진 애국심,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뭐 폭격해도 된다. 뭐 몇 명이 죽든 간에. 그거는 이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사이코패스. 학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클론 아미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에. 그래서 마크 패셔스는 이제 오더 팔로 지시이행자들의 집단을 이제 컬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컬트와 보면 그 본질,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컬트들이 이제 말하는 사이비 집단, 그런 거죠. 신도들 또는 구성원들을 이제 세뇌시키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인데, 아이솔레이션, 이거 고립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서 격리시켜 놓고선 막 세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군대. 진짜 그렇잖아요. 군대를 따로 훈련소에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세뇌시킨다.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us versus them. 우리 편이 아니면 나의 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렇게 준다는 거고. 네.
두 번째 테크닉이 뭐냐면 컨포미티, 획일화. 전부 다 똑같이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No individual tolerance. 개성은 융합하지 않아요. 이건 군대에서 그렇고 학교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집단에서 다 그래요. 이제 개성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 똑같이 맞추려고 획일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One's old identity must be completely shed. 나의 원래 개성, 나의 고유한 개성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유니폼을 입힌다는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학교에서 교복 입히고, 뭐 군대에서 다 제복 입고, 또, 뭐 그것도 군대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죄수들 다 똑같은 수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옷을 입혀놓음으로써 다 똑같이 사소하게끔 유도하는 게 있고요. 말하고 행동도 똑같죠. 군인들 다 똑같잖아요. 어머 했지 말입니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행동도 비슷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세뇌. Rigorous schedules and instruction. 이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하죠. 그래서 쉴 틈을 안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자고 있는데도 새벽 2시에 막 비상소식 해가지고 도저히 항상 불안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이제 미국의 머플라 박사라는 의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뢰하는 그 양심적인 의사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그 사람도 의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도 그런가 봐요. 의대생들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거 할 때 잘 시간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바쁘대요. 도저히 이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시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세뇌를 한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병이 왔을 때는 무조건 거의 로봇처럼 이 약을 처방. 그렇게 해서 약간 세뇌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약회사들이 의과대학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을 나중에 이제 사회 진출했을 때 자기네들 제 약을 이렇게 딱 처방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약간 놀라운 얘기죠. Repetitive behaviors.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죠. 군대나 이런 데 가면 반복적인 일을 계속 시켜요. 뭐 기압도 그렇지만 뭐 구호 외치는 거라든지 가장 좋은 세뇌 방법이 반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군가 불리하고 그 네 번째 테크닉이 이제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방금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의과대학 그 사례도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잠을 안 재우고, 그죠? 뭐 하루에 2-3시간씩 자기 하고서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더 이렇게 쉽게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거의 지칠 때까지, point of exhaustion, 지칠 때까지 이제 훈련을 시키고 뭐 굴린다고 하죠. 그리고 잠 못 자게 하는 거. 그리고 장을 방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몸에 그런 쪽. 그러고서 이제 막 군대에서 공포 조장하죠. 교관들이. 그리고 이제 verbal abuse, 이제 심리적 학대, 그리고 이제 구두상으로의 학대,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공포 분위기 조성. 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2편, 3편 좀 어둡습니다. 계속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4월 2편에서는 아주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핑크 플로이드 혹시 아세요? 핑크 플로이드라고 이제 영국의 락 그룹이거든요. 핑크 플로이드라고 이제 얘네 대표작 중에 더 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작품이에요. 컨셉 앨범인데 그 인간의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를 그린 과정인데 하나의 락 오페라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보면 중간에 이제 학교 교육제도에서 비판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학생들 똑같이 그냥 획일화시키는. 저 일꾼들을 만드는 게 이거죠. 일꾼들을 만드는. 너무 똑똑하진 않게.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상품 만들듯이 이제 학생들 저렇게 생산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고 해서 이 노래 우리나라 금지곡이었습니다. 이 앨범이 한 79년, 80년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요. 제가 그때 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하고 싶은데 금지곡. 앨범 전체가 금지곡. 전체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판으로만 구할 수 있었죠. 금지곡 엄청 많았어요. 네, 영어로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건 앨범 전체가.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읽었었던 가장 위험한 미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라킨 로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권위라는 미신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권위랄까 이제 가장 위험한 미신이 권위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얘기는 정부에 속한 통제자들의 사악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다. 빨간 거 읽어볼게요. 사악한 한 개인의 야망은 인류의 위협 안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 그래봤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별로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왜 문제가 되냐면 다수의 국민들이 수백 수천만의 국민들이 그를 따르고 지식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럼 무시하면 그 사람은 뭐 저기 사회에 뭐 격리돼서 뭐 혼자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빨간색 위주로 보면 사악한 자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하지만은 약간 똑똑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봉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팔카티엔 수상 그 사람 개인 한 사람 그냥 늙은이 한 명이잖아요. 물론 강력하긴 하죠. 막 번개도 쏘고 하지만 그래봤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엄청나게 큰 군대가 여기서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저 클론 아미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독재자들을 그냥 신처럼 신봉하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침략, 불의, 강압, 이 살인까지도 지지하게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나치 시절에 독일 국민들이 그랬듯이 네. 뭐 그거는 하나 예를 들지만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필립 짐바르도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악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었던 사람이고 이제 유명한 실험도 있고 막 스탠포드 대학 실험 뭐 그런 것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장면을 볼 텐데 그거 진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맹목적으로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비판적 사고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른다는 것이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내린 결론이 이 권위라는 것이 결국은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권위라는 시스템이 딱 정착되어 있을 때 지시한 이행자들이 물론 그 지시자가 나쁜 놈이 오면은 그거 다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탄생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건 제가 자료를 들었으니까 한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독재자를 전파했던 메시지는 다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권리를 내기 위하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거짓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죠? 혼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란이 자연스럽게 안 생기면 자기가 만드는 거죠, 대부분. 내가 시키면 하면 이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이라는 환상, 사실 안전이라는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란도 사실 그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는 거죠. 기꺼이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나 조금 예를 들어 나 자유 조금 없어도 되니까 나 좀 지켜줘. 나는 사는 게 더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예전에 그냥 간첩 나오는 거. 간첩? 불안한 간첩. 아, 네, 딱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또 자유는 쉽게 포기해요. 왜냐하면 자유는 사실 또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사실은 누가 엄청난 책임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 착하지 어른도 괴롭히지 말고 저기 구석에 가서 놀거라 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것도 역사가 많이 들을 때 있는데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그 링컨이 해방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의 흑인들이 자기 주인이 떠나지 않은 거 아세요? 왜냐면 지금 주인은 나 잘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면은 나 혼자 그때부터 내 스스로 내 삶을 설계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계속 그러니까 뭐 신분은 바뀌었지만 나 계속 막 일 시키면 저기서 뭐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2차 대전 끝나고 홀로코스트 아시잖아요. 아슈비츠 딱 독일이 패망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 다 자유가 농이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 쉽게 밖으로 못 나가는데요. 무서워서. 그래서 막 잠깐 예를 들어서 잠깐 나가서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빅터 프랭클 책 거기 보면 그 제목 무슨 수용소에서 죽는 수용소에서 그 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사람도 심리학자거든요. 분별하는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분별. 그죠? 옳은 것과 그르는 것, 뭐 참과 거짓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계속 필립 짐바르도 얘기입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선한 동기로 행동하는 자.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즉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자, 그죠? 그것이 바로 영웅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상한 거 되게 많이 있네요. 자, 평범한 사람이지만 행동이 놀라운 사람,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 그것이 곧 영웅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고 그냥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나쁜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영웅입니다. 남들이 가만히 있을 때, 외면하고 있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사심,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곧 영웅입니다. 오케이. 네. 자, 수단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 이게 다크사이드의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제 둘이서 이제 무사히 행성, 나부 행성으로 돌아와서 아나킨은 드디어 원하는 걸 얻었죠. 오붓한 데이트를. 자,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제인트 마인드 트릭 쓰려고? 이 제다이 마인드 트릭 아시죠? 그 제다이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사람을 이제 최면 비슷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최면 비슷한 기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4편 이런 데 보면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파드메가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제다이 마인드 트릭 쓰려고 그러니? 하하, 그건 정신력이 약한 사람에게만 통해요. 그렇죠?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쉽게 넘어가요. 사기꾼에게도 쉽게 넘어가고 가머니스에 쉽게 넘어가고. 하지만 강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제다이 마인드 트릭, 그러니까 지금 아나킨이 좀 제다이로서 좀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스트랄계의 능력을 조금 얻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맛보고 거기에 취해서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영성계에도 많다는 거. 그래서 막 사입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정치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뻔한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실행으로 옮기면 되죠. 그러면 당연한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과정이 더딜 뿐이다. 물론 과정이 더딘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더디지만 옳은 길이잖아. 그러니까 빠른 길은 아니지만은 옳은 길이에요. 자, 근데 아나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강압으로. 사실 그 말이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어. 그걸 누가 동의하도록 강제할 건데. 글쎄요, 뭐 누군가가 하면 되죠. 왜냐면 쉽게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인내심이 없어요. 내가 이제 결과만 얻을 수 있다는 건 수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그런 약간 삐뚤어진 생각에 빠져 있어요. 네가 하겠다는 거야? 아니, 저는 아니고요. 그냥 뭐 지혜로운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팔파틴 수상 동성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드메는 그거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알죠. 그거 내가 보기엔 건 독재 같은데? 독재다. 딕테이터. 말이 곧 법이 되는 게 사람이 이제 독재자라고 말씀드렸죠. 저 딕테이터에 말하는 뜻이거든요. 말을 받아 적게 하다. 그러니까 아나킨입니다.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조금씩 다크사이드의 그런 생각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팔파틴이 계속 부추기고 있고 쉬운 길.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뭐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건 다크 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트를 끝내고 전화가 와서 또 데이트를 합니다. 갑자기 보면 사실 누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나요? 여성분들?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 지금 무척 괴로워요. 자기는 스스로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크사이드에 빠진 거거든요. 다크패스의 말로 서퍼링이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걱정, 두려움, 뭐 이렇게 두려움, 분노, 증오 해서 결국은 이제 고통. 스스로 사실 누가 고통 준 거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 혼자 저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단계까지 온 겁니다. 누나와 함께 있어 더더욱 고통이 커져요. 다 누나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누나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자꾸 닭살이 저를 고문하고 있어요. 막 고문이라는 말, torment, 고문이라는 말, 막 극단적인 용어를 막 쓰는 거죠. 계속 아까 그 처음에 모든 거 확대 해석하고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거 물론 이제
또 물론 사랑에 빠졌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이야. 현실로 돌아와 제발.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키는 자꾸 꿈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스트르게 허상의 이미지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제발 정신 차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잘 생각을 해봐. 지금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즉 논리적,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면, 지성답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잖아. 너도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뭐, 왜냐면 제다이고요. 제다이는 원래 결혼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 너를 보고 호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감정이 치우쳐서 이렇게 불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사실 어떤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균형이 지금 깨진 상태. 오로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저도 이거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안 되는데 어떡해요.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장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카운트 두크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팔팔틴의 사주를 받고 지금 분리주의 운동을 지금 획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대표들을 이제 모은 겁니다. 독재자의 후원 세력. 이 첫 번째 이제 로봇처럼 생긴 건데, 그것도 머리가 이빨 같지 않아요? 어금니? 이 사람은 이제 과학, 기술, 군산 복합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저희 테크노 유니오 군단은 이거 돌리면서 얘기하죠. 두크 선생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t your disposal. dispose가 원래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뜻을, 주인님에게 뜻을 맡기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근데 이게 뭐냐면 뜻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쓰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처분하다. 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크사이드 속성이 뭐냐면은 자기가 필요한 거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쓰고 버리는, 배신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제다이와 다크사이드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크사이드는 이건 이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같은 건 나누지 않습니다. 써먹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용도가 다음 폐기하고,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고요. 제다이는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도 나누고, 막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크사이드의 특성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래요. 이제 군수 복합체체, 그게 말하자면 독재자의 후원 세력이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은행 자본이다. 이 사람은 은행연합회 대표죠. 저희 은행연합회도 조약에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연합. 무역연합이 그 2편에서 나왔던 약간 조폭 같은 조직이죠. 무역연합도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자, 한편 이제 그 아나키는 이제 지금 그 파드메랑 이제 데이트하는 도중에 이제 약간 말하는 일종의 휴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마침 그럼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나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풀어줬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사가가지고 풀어주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자기 새아빠를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어머니가 납치된 거예요. 그 동네 깡패들에게. 그래서 이제 계속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은 샌드 피클리라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납치해갔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드디어 어머니를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감정에 굴복하는 아나킨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아. 너 네 얼굴을 봤으니. 그러고서 결국 죽죠. 지금 눈빛이 바뀌었죠. 물론 이제 지금 증오심으로 완전 분노 증오심으로 이제 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도 하죠. 어머니가 지금 납치돼가지고 나쁜 놈들에게 했는데 너무 이제 오버를 하죠. 결국에는 이 칼을 들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멸시키죠. 여자들, 납치범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감정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뭐 이해가 되지만은 저런다고 해서 죽은 어머니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복수심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 그거를 이제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면 조금씩 다크사이드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다른 강연에서 나온 건데 abuse victim cycle. abuse는 이제 가해, victim은 이제 피해. 가해자 피해자 사이클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금 아나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트라우마 또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자, 근데 사람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길, 오른쪽 길. 자, 이 왼쪽은 뭐냐면은 가해자와 공감을 해요. 아, 역시 강한 자가 살아남는구나. 나도 강해져야겠다. 자, 그러게 가지고 또 이제 부정적인 그 감정이, 그 분노와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 나를 이제 가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제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에서 자란 아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빠가 가해자죠. 어머니는 피해자. 자, 그러면 다 보고서 아, 역시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가해자 사이클로 가게 돼요. 저 오른쪽은 반대 길이에요. 이때는 피해자와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지 않고 안에 계속 쌓여요. 안으로 와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이렇게 맞아도 싸.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맞는 게 나의 운명이야. 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또 피해자가 돼요. 그 사람 결혼해서 맞아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요. 그런데 사실 아니거든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중간으로 가야 돼요. experience is healed.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체 힐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knowledge, care, and will. 내가 이 사건에 의미하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서 연민의 감정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나의 삶을 바꿔가겠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중간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여준 이유는 지금 아나키는 지금 그 트라우마에서 어뷰서, 가해자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나를 제외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나의 적이야. 그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세요? 대표적으로 조지 부시가 9.11 테러 사건 나오고 그랬죠. 우리 편이 아니면 테러리스트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기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증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증오심은 결국은 자기 증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I have suffered, therefore I shall cause suffering.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 남에게도 고통을 가해야겠다. 이게 지금 딱 아나킨이 그런 사람이죠. 내가 어머니를 잃는 고통을 겪었으니 이건 나만 당할 수 없어. 너희들도 다 당해야 돼. 그런 쪽으로 지금 다크사이드에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다가 이제 멀리서도 감지를 하죠. 요다는 굉장히 뛰어난 마스터이기 때문에 포스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감지를 했어요. 고통과 아픔을 느껴져요. 이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그 샌드 피플들이 몰살당한 것, 그 아픔, 그리고 동시에 아나킨이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는 걸 이제 지금 감지를 한 거죠. 죽음이 느껴지는 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지금 젊은 스카이워크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지금 느껴진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다 몰살시키고서 이제 돌아왔죠. 그 자기 집으로. 그리고 파드메가 있는 데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뭔가를 고치고 있을 때는 삶이 참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나킨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수리 같은 걸 잘한다 그랬잖아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자, 이 만드는 행동은 결국은 이거를 분리되어 있는 걸 통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부품들을 이렇게 다 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됨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것 또 이제 고치는 것. 다시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뭔가 고친다는 것은 균형에서 벗어난 걸 다시 균형 잡은 상태로 만든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참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Fix things, adjustment. adjustment가 뭐냐면 이제 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벗어난 걸 이렇게 딱 다시 조정을 통해서 가운데로 다시 오게. 온전한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죠. 옛날부터 고치는 일은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가 얘기를 하죠. 살다 보면 너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야. 이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어머니가 끔찍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사람이 죽는 건 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죽는 것 이건 고치지 못해요. 그쪽 뭐 어쨌든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인 이상 그쪽 육신은 죽게 마련이니까. 근데 지금 아나키는 아이고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네. 네. 자, 이 얘기를 잘 설명한 이제 평안의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이 쓴 평안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밑에 거를 오리지널 버전이니까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런 시예요.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평온함을 주시고 이건 말하자면 약간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것들도 이 세상에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 누군가는 결국 죽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자 즉 우주의 섭리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온함 그런 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야 할 것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균형에서 벗어난 거 고장난 거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겁니다. 근데 지금 아나키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장면 보겠지만 허황된 생각을 하죠. 아나키 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 누군가 다 죽게 마련해. 전지전능해져야 해요. 자기가 이거 불가능한 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면 감정이 너무 지금 흥분한 상태여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다이가 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제다이의称호가 지금 벗어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제다이가 되는 것이 제다이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예. 죽음조차도 정복할 거예요. 예. 지금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오묘한 대부분이에요. 결론은 계속 이게 아나키 특징이 하나는 이게 딱 책임 전가입니다. 그가 나를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내 악기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오비완이 내 악기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나 지금 벌써 마스터가 될 수 있었고 내가 마스터였으면 어머니가 죽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오비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아나킨이 나중에 다스 베이더가 되잖아요. 베이더라는 게 뭐냐면은 이베이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베이드, E-V-A-D-E. 그게 뭐냐면 피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책임을 계속 피해요. 책임 전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 베이더가 되거든요. 네, 그렇듯 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샌드 피플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 자기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저런 짓을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려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제 아나킨이 아니에요. 그들은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해요. 완전히 이쪽으로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도축하듯이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삐뚤어진 증오심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증오해요. 후회가 아니라 증오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아나키. 분노도 인간의 감정 중 하나야. 분노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파드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막 혼란에 빠져요. 자, 머릿속 감정은 저 놈도 죽어도 잘 죽였어. 뭐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또 이제 나 제다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 나 제다인데 제다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더 좋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법정 구속을 해서 뭐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적법하게 그러니까 제다이로서의 책무와 인간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터널 에너지 상태인 거죠. 계속 이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인터널 에너지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아나킨처럼.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는 익스터널 모나키가 등장하게 됩니다. 외부 세상에서 모나키가 뭐냐면 국왕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군주제. 그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야망이 있는 지도자들은 혼란을 계속 구축이죠. 혼란이 있으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실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인터널 에너키, 즉 내면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익스터널 독재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혼란스러운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 인터널 모나키, 내 주권이 있는 사람, 내 안에 내 감정과 생각과 이런 거를 지배하는 내면의 군주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그래서 익스터널 에너키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은 이거는 지배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독재자가 없는 게 에너키예요, 원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오순도순 다 주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질서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배자가 없는 세상이죠. 독재자가 없는 세상이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비완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클로나미 이런 것도 상황 파악하고 이제 계속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카운트 두프가 이제 자기 세력들하고 이제 모의하고 있는데 이제 몰래 침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카운트 두프에게. 악마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거짓 사기 기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비완을 잡아놓고선 이제 카운트 두프가 와서 이제 꼬십니다. 너도 나랑 같이 하자. 지금까지 자네와 한 번도 인연을 맺지 못한 게 아쉽군, 오비완. 자네 스승도 의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알고 있었지. 지금 의회가 지금 정상치 않다는 거를 이제, 근데 사실 스승은 죽었기 때문에 그 파이건, 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말로, 악마의 가진 최대 무기는 이제 입입니다. 입. 거짓 사기 기만. 진실을 알았더라면 자네 스승도 공화국의 편에 붙지 않았을 텐데. 즉, 공화국이 아니라 우리처럼 공화국이 사악하니까 이제 분리주의 쪽에 가담했을 텐데. 이렇게 막 꼬시는 겁니다. 지금. 진실이라고? 그렇다네, 진실. 지금 공화국을 지배하는 자는 가만히 카운트 하는 말을 보면은 진실이랑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공화국을 지배하는 자는 다름 아닌 시스트라며. 그 시스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제다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집트의 세트 신에서 나온 거다. 그 사악한 어둠을 상징하는 그쪽 세력. 지금 시스트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제다이들 원로들이 이미 다 눈치챘을 거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시스트가 어둠의 장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다이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요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약간 낌새는 좀 눈치는 새끼인지 모르겠지만은 설마 시스트가 그걸 장악했으려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크사이드가 워낙 강해서 지금 제다이들도 시야를 가리고 있다. 정확히 못 보고 있다.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나와 손을 잡게. 지금 공화국이 지금 시스트가 장악했으니까 우리는 분리주의자에 가담을 해가지고 공화국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사실 이제 막 거짓 대결 구도를 지금 만들어낸 게 팔파틴 수상이거든요.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이용을 해먹는 겁니다, 지금. 나와 사처 시스트를 무찌르도록 하세요. 사실은 이 사람은 시스트의 하수인인데, 그죠? 자, 한편 이제 의회에서는 계속 problem reaction solution입니다.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죠. 문제를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혼란을 발생시키는 사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호소를 하죠. 아,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게 리액션, 국민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유 좀 포기할 테니 조금 더 우리 지켜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그때 준비했던 해법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스토리상에서 프로블럼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들이죠. 지금 상태에서. 분리주의자들 생겨서 지금 막 의회가 불어났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준비했던 솔루션이 뭡니까? 클로나미죠. 클로나미. 사실 미리 준비해놨던 거예요. 클로나미를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평화로웠으면 그 클로나미 대규모 군대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죠. 아, 수상에게 아무래도 이거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수상에게 비상 권한, 조금 더 권력을, 강한 권력을 주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제다이들도 속아 넘어갔어요. 지금 어쩔 수 없다. 비상 권한 준다는 건 이건 독재 권한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투표를 하죠. 공화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 위협은 결국 팔파틴이 만들어낸 거지만, 일종의 자작극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즉시 수상 가파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자자빙수 속아 넘어갔죠. 그러니까 다 응원하는 거죠. 팔파틴. 또 북한 같죠.
그러니까 내키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꼭 그 정 원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이런 수법이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 그거 아시죠? 그 히틀러가 국회의사당에 불 낸 거. 이걸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거는 진짜 우리 독일 국민에 대한 예고의 위협이다. 따라서 나에게 더 강한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비밀 해설돼서 그 히틀러가 불 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거는 나 음모론이 아닌다. 이거 이미 밝혀졌어요. 딱 그거죠. 지금. 그래서 히틀러가 나 합법적으로 권력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공화국도 사랑합니다. 일시적으로 맡기신 권한, 위기가 해소된 즉시 다시 인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해소 안 되죠. 위기를 계속 지속시켜요. 그 소설 1984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1년 365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언론을 통해서만 보도돼요. 그 실제 전쟁이 있는지,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언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 계속 독재 체제로 가는 수밖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주신 새로운 권한으로 첫 번째 시험령을 일단은 분리주의자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조금씩 강화시키는 거죠. 대규모 군대를 신설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problem reaction solution 말씀드렸죠.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살핀 후에 준비했던 솔루션을 제시한다. 결국은 저 문제가 없으면 저 솔루션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외부의 위협이 없는데 군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케이오스, 혼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때 기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생겨난다. 그거는 데이비드 록펠러, 존경하는 우리 데이비드 록펠러가 한 말인데요. 어떤 무슨 뭐 언론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기 상황이 터지게 하면 모든 국가들이 우리가 설계한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터지면 된다는 거죠. 안 터지면 자기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건 메가더 장군이 한 말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로 봐서는. 지금 이거 우리 정부, 미국 정부죠. 국민들이 영구적인 두려움에 시달리도록 해석하고 있다. 늘 국가 비상사태를 부르짖으며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계속 국민에게 선전한다.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외국의 괴물들이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삼켜먹을 것처럼 그렇게 계속 겁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헤르만 게리. 이 사람은 그 나치 선전부자인가 그렇죠?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러시아, 영국, 심지어 독일 국민도 나라를 불문하고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정책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고 국민이 정부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거는 뭐 민주주의든 파시스트든 공산주의든 무슨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형식적인 거고 본질은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지도자의 의지로 국민의 목소리도 상관없다. 이 사람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적용했을 때 성공을 했죠. 지도자의 의지를 무조건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이다. 적이 지금 오고 있다고 강조하면 된다.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은 애국심이 없는 진짜 반역사들이라고 몰아붙이면 된다. 국가를 위험에 또 빠뜨리는 존재들 그러면은 다 따라오게 되겠다. 그러니까 외부에 위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든 가상이든 간에.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은 어느 국가에서나 통한다.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아마 사용됐다. 나치 2차 대전 끝나고. 자, 벤자민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죠.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자유를 비난하는 사람은 둘 다 누릴 자유가 없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라는 얘기예요.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반납한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히틀러와 부시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위기를 일으켜서 이렇게 원하는 것은 없는다. 이 슬라이드를 만든 사람은 이제 9.11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암시를 하고 있죠. 그 애국 작업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애국 작업, 페이트리엇 액트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막 테러리스트를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 국민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9.11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2주 만에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 법안이 이만해요. 그걸 1, 2주 만에 그걸 썼을까요? 그럼 미리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준비해 놨던 거라는 거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하면 1000페이지인가 2000페이지인가 그렇대요. 그 아마 그 법을 통과하는 국회의원들도 이거 볼 시간도 없었다죠. 당연히 없겠죠. 그거 어떻게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오비완은 지금 상두표에 잡혀 있고 이제 아나킨이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지금 스승을 구출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공장 같은 데서 이제 막 잠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이 끼었어요. 오른손이 하필이면. 그 오른손은 여러 가지 상징한다 그랬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상징하는데 오른손이 지금 저기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광선검을 잃어버려서 또 정치줄을 놨어요. 사부님에게 죽겠네.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사실상 죽게 되죠. 복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다이 원로들도 지금 맞아. 여기서 좀 장면이 넘어갔는데 결국 아나킨도 잡히거든요. 파드메랑 같이 잡혀요. 그래서 파드메, 아나킨 그리고 오비와 셋이 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마침 뭐 영화니까 마침 그때 제다이 원로들이 큰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마스터 윈두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이제 싸우죠. 자, 근데 여기서 네. 이제 그 제다이들이 쓰는 광선검의 색깔이 다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만 보라색이에요. 자, 이 보라색도 사실 균형의 색깔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라색은 파란색, 빨간색 합치면 보라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두 개의 기둥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다이 단의 투톱이죠, 말하자면. 요다하고 민두. 둘 다 균형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보라색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제가 이거 제 생각했을 때, 요다는 약간 좀 동양적인 마인드의 그 동양의 현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제다이 단의 가슴, 소울, 영혼, 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다가 싸우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되게 수동적입니다. 나쁜 놈이 이렇게 번개를 쏴도 그걸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반사시키죠. 먼저 공격을 안 하죠. 약간 여성성 속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가침의 원리. 먼저 공격을 안 해요. 일단은. 근데 메이스 윈두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서양의 현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제다이 단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말하자면 이 제다이 단의 중 기둥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성성의 기둥, 남성성의 기둥.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이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성경이나 이런 종교 쪽 그런 고대 문서를 보면은 유명한 나무가 두 개 있어요.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선악과하고 생명의 나무. 네, Tree of Knowledge, Tree of Life. 아시죠? 선악과는 사과 이거. 자, 그거를 영어로 Tree of Knowledge라고 하거든요. 풀네임을 하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 자, 그러니까 그건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스터 윈두입니다. 선악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 또는 Tree of Life.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인체에 비유하자면 가슴, 심장. 그게 이제 요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 헤르메틱 원칙 이런 거에 따르면은 이제 인간은 아주 작은 우주고 우주는 아주 큰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원리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의 원리나 뭐 아주 작은 원자의 원리나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맨니 피오시에 따르면은 이 생명의 나무와 그 지식의 나무가 인간 몸에도 있대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식의 나무는 그 뿌리가 뇌에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의 뇌에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신경계, 뉴럴 네트워크. 그게 말하자면 그 나무의 가지인 거죠. 나무의 줄기와 가지. 그리고 이제 생명의 나무는 위에 뿌리는 심장이고, 여기서 나오는 혈관. 혈관이 말하자면 생명나무의 가지인 거죠. 줄기와 가지인 거죠. 어쨌든 그 두 개를 상징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 로봇 군단하고 여기 아직 클론 아미는 없어요. 로봇 군단 카운트 두크가 지휘하는 그 로봇 군단하고 제다이들이 이제 막 이제 싸우죠. 그 와중에 이제 C3PO는 우리의 코믹 캐릭터 여기서 막 머리 잘리고 막 근데 이제 R2D2가 이제 구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라는 것이 또 뭘 상징하냐면 어떤 사상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상, 지식 사실 우리 뭐 생각은 다 머리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아테나 여신이 말한 그 아테나 여신 아시죠? 그 지혜의 여신 또는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죠. 그 R2D2가 그 아테나 여신에 해당되는 캐릭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 R2D2는 항상 자기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수행하는 말도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이제 C3PO의 머리를 구해요. 이제 그 그리스 신화 보면은 이제 디오니서스 그 신 그리고 올피우스라는 이제 그 음유 시인이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항상 머리를 구출하는 게 이제 아테나 여신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오르페우스의 사상 같은 거를 이제 구해서 그걸 보존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연상시킨 장면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일단 좀 이따 이거 동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다이단과 두쿠 군단의 전투. 액션씬도 좀 보셔야지 재미있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클로나미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편에 지금 서 있잖아요. 지금 요다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공화국인데 공화국에서 창설한 그 클로나미를 이제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거 클로나미 쓸만하네. 네. 그렇게 딱 이제 다 배우에서 조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C3PO가 지금 머리가 잘려서 막 바꿔치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가슴이 분리된 상태죠. 머리는 자기인데 몸은 로봇 가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면이 지금 막 불균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 하죠. 이 죽어라 제발 이놈들아. 하면서 아니 미안해요 막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2D2가 구출한 거죠. 어쨌든 이 전투에서는 지금 결국에는 제다이들이 이겼어요. 그 클로나미의 도움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카운트 두크가 이제 혼자 도망가죠. 사실 이거 전부 다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저 오비원하고 파드메, 아나킨이 이제 추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주선을 타고서 이렇게 쭉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포에 맞아서 이제 전함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흔들려가지고 이제 그 파드메가 이제 사막 위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나킨도 흥분했죠. 지금 왜냐면 이 사람은 대의과 사적 이익을 구분을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파드메가 지금 물론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카운트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카운트 두크를 추격해가지고 저 끝장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한 편을 멈춰. 지금 카운트 두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파드메를 구해야 돼. 사실 그 폭신폭신한 사막에 떨어졌는데도 사적 감정 때문에 임무를 그르쳐서는 안 돼. 우리에겐 임무가 있어. 그건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좀 어느 한쪽에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에만 집착하고 이러는 겁니다. 당장 멈춰요.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Come to your senses. 센스가 없는 거예요. common sense. 상식이 지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발 너 상식을 좀 생각을 해. 파드메가 네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파드메는 왜냐면 지금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인물을 수행했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아나킨 지금 흥분한 상태고 분노 증오, 카운트 두크에 대한 증오, 지금 파드메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똑바로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어떤 그 카운트 두크가 숨어 있는 곳에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카운트 두크가 굉장히 강력한 제다이 출신이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비완이 딱 알고 있죠. 이거 우리 2대2로 싸워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야. 그래서 함께 공격하자. 그러니까 됐어요. 제가 지금 당장. 거만한 자신감, 헛된 착각. 그래서 당장 못 나오겠어요. 아무튼 그냥 흥분해가지고 감정을 조치하지 못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근처도 못 가기도 전에 딱 어깨 맞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폐를 끼친 거예요. 지금 오비완은 그렇게 혼자 싸워야 되거든요. 둘이서 같이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결국 오비완도 당하지 못해서 역시 쓰러졌어요. 둘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의를 그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그러니까 오비완 쓰러지고 이제 다시 얘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혼자서 상대하려고 무모하게 달려들었다가 잘리죠. 옳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정이 흔들리는데 그게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루크 스카이프도 오른쪽 팔 잘리잖아요. 이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똑같은 그 길을 성장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극복했고 못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른손을 절단됐다. 그래서 결국은 아나킨의 경솔함으로 이제 둘 다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물론 이때 마침 아이고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거 중요한 장면이라서 보죠. 이거 싸우는 장면이고 참고로 이게 이제 요다의 무술 실력을 스타워즈 팬들이 처음으로 본 장면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4, 5, 6편에서는 요다가 싸우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기술이 안 됐어요. 그 4, 5, 6편에서는 요다가 인형이었거든요. 진짜 인형. 이게 그 퍼펫 인형으로 했대요. 그때 CG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1, 2, 3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서 CG로 해서 요다가 CG로 나와서 이제 무술이 가능해졌죠. 요다의 첫 전투씬이니까 이거 꼭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그 카운트 두크가 원래 이제 제다이였잖아요. 그 선한 그 요다의 아까 저기서 나왔지만 요다의 제자예요 원래. 근데 이제 악의 편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저 아저씨는 그 저거 전문 배우인가 봐요. 그거 아시죠?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는 거. 거기서도 원래 백마법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배신해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배신 전문.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하죠. 시디어스, 다스 시디어스. 아직 설명 안 들었죠. 그 시디어스가 뭐냐면 그 시스들은 전부 다 다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잖아요. 다스 베이더. 다스 시디어스가 저 팔파틴이거든요. 팔파틴의 그 말하자면 시스 쪽 이름이 다스 시디어스예요. 다스 시디어스라는 단어는 인시디어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스 시디어스는 악을 전파하는, 악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디어스가 의회를 장악했다는 카운트 두크의 말이 사실일까요? 이제 좀 진짜 우리 의회가 지금 다크사이드에 넘어간 거 아니냐?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느낌상으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제다이들도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다는 이제 알죠. 두크는 이미 다크사이드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시스 로드의 지금 하수인인 것 같다. 거짓말, 기만, 이간질, 그것이 바로 두크의 전략이다. 이것이 곧 왜냐하면 지금 두크가 하는 짓을 보니까 저 다크사이드의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넘어갔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편에서 결과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팔파틴 수상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어요. 저 대규모 군대를 갖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공화국을 위해서 싸우지만은 저 군대는 지시자의 명령만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외부 세력을, 물론 외부 세력 자체도 이제 그 가상이지만은 그 총을 어디다 겨눌지 모르는 거죠. 수상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죠. 그게 이제 3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프로그램 리액션 솔루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로봇 군단 괴멸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차피 그거는 소모품이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한참 액션을 같이 그 그거를 함께 한 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죠. 그 파드메하고 아나킨하고. 이제 아나킨의 손은 이제 로봇 손이 됐습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많이 잃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핸디캡인 거죠. 이 핸디캡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